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대1로 문의 주신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카톡방으로도 그냥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좀 설명드릴 내용이 글로 하기에는 좀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영상을 찍게 되었고, 일단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번에 질문 준 내용이 뭐냐면은 요번에 코봇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쭉 내려보면은 그 코봇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딱 요약해서 보여줄 수 있게 만든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카톡방과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특정 종목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뭐 이제 이런 식의 정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말고 다른 걸 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특정 종목에 대한 이제 정보가 될 텐데, 그래서 정보를 보면 이제 요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현재 가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투자자별 동향, 그리고 섹터는 뭐고, 어 이건 뭐죠? 네, 매매 분석이라던가 이제 매물대라던가, 그래서 쭉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 지금 제가 요걸 보고 느낀 점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일단 제가 카톡방을 만들고 하는 운영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장에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우리는 진짜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이제 질적인 정보를 좀 높여서 투자에 임해보면 어떨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만든 건데, 이거를 도입하게 되면은 어, 제대로 사용할 줄 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상당히 좀 쓸데없는 정보들이 많이 넘쳐나서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염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살펴보고 제가 좀 이제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는데, 일단 요번에 좀 살펴보면서 든 생각들을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쓰는 게 뭐 재무라던가 수급, 뭐 매물대, 공시 등등등 쭉 이제 많은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보면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어떤 함정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목에 대한 정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정보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종합의견 같은 경우 보면은 보통 이제 EPS라던가 PER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주식시장 전체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뭐 EPS가 500 이상이면은 좋은 기업이다, 이하면은 나쁜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EPS라던가 PER이라는 거는 그 개별 기업 자체만의 매 분기별, 매 년별 이런 흐름들을 봐와가지고 이게 최근 흐름보다 뭐 좀 수치가 낮다, 높다를 판단을 하면서 고평가, 저평가를 나눠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진짜 한 종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이런 정보는 사실 너무 쓸데없는 정보가 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 어, 수급 동향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급 동향도 뭐 3일간의 투자자별 동향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게 수급에 대한 연속성을 봐야 되는데, 이 연속성에 대해서도 뭐 3일간에만 수급 동향을 체크를 해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사실 조금 쓸데없는 정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좀 가독성에 대해서도 이제 한눈에 들어오는 것도 이게 전체적으로는 잘 들어오지만은 진짜 개별 디테일함은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정보를 보기보다는 실제로 그냥 HTS나 MTS에 들어가서 수급 동향을 보는 게 색깔별로나 그래프로나 이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훨씬 더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보들보다는 그냥 직접 찾아보는 정보가 낫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좀 사용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만에 하나 좀 이제 긍정적인 것들을 좀 보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기능줄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뭐냐면 이제 매물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매물대도 지금 보면은
뭐 이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로직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저항가가 뭐 얕다, 뭐 두텁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뉘어집니다. 매물대 종류가 두텀, 얕음, 가장 얕음으로 나와 있죠. 근데 이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프로그램으로 써 있는 그 기준을 봤을 때 이전에 지금 매물대들이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대 매물대가 2,900만 주다. 그리고 매물대 이 구간 94,000원에서 10만원대가 뭐 8,400만 주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좀 보기 쉽게 실제로 차트에 좀 대입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말했던 매물대가 어디냐면은 요거를 좀 이렇게 보기 쉽게 옆으로 좀 빼놓고, 그리고 자, 요거를 이제 켜놓고 같이 좀 보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10만원대 매물대가 어디냐면은, 자, 요거를 독립화면으로 빼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구간이거든요. 10만원대부터 10만 5천원대 매물대가 지금 매물대 1번이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물대 2가 94,500원에서 10만원대, 94,500원에서 이제 10만원대면은 이제 이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이 매물대 2가 되고, 그 다음이 매물대 3이 88,700원에서 94,000원대, 88,700원에서 94,000원대. 자, 이 구간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매물대의 물량이에요. 매물대의 물량을 보면은 1번, 2번, 3번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매물대 2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매물대라는 게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매물대가 나오는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보고 있는 차트에 대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기간적인 부분에 따라서 어느 기간을 잡느냐에 따라서 매물대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 보면 지금 어느 기간대에서 나와 있는지 매물대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제가 짐작컨대 지금 매물대 2가 8,400만 주로 가장 많잖아요. 1, 2, 3 중에. 근데 이게 지금 돌려보면은 지금 6,400만 주로 매물대 3이 이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껴있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기간을 크게 늘려가지고 이 과거 이전까지 2018년도 때까지 본다면은 매물대 3이 가장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매물대에 대한 분석이 뭐 일단 뭐 단기 1년 정도로만 아마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만 계산이 되면 당연히 최근에 가장 거래가 많았던 이 가격대가 가장 많은 매물대가 된다라는 거죠. 역시나 보면은 매물대 4가 이제 1억 5,400만 주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죠. 물론 그 다음 아래 것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매물대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뭐 가격대에 대한 매물대를 보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차트만 보면은 그냥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뭐 진짜 뭐 잘 정리되어서 나오는 것 같지만 이런 기능들이 진짜 너무나도 쓸데없는 기능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쓴다면 모르지만, 잘 이제 알고 진짜 좋은 것만 활용한다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진짜 전혀 쓸데없는 기능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지금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모두가 다 진짜 뛰어나신 분들이고 너무 잘하고 하는 분들이라면 이게 아무거나 이제 도입을 해서 써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자,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제대로 된 활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일단 결론은 이것저것 좀 많이 봤거든요. 뭐 테마주 같은 경우도 제가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한번 해보면은 그런 것에 있어서 봤을 때, 자, 실제로 시장에서 움직이는 테마주들, 주도주들, 뭐 이런 것들을 걸러내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다 이제 후발성, 이제 나중에 뭐 수급에서 나오는 거,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들만 쭉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지금도 보면은 실제 HTS 기능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보시면은 뭐 테마주를 분류해가지고 예를 들어 반도체주만 쫙 나오게 하던가 아니면 아이폰 관련주만 쫙 나오게 하던가 자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프로그램을 써서 그러니까 카톡방에 도입시키기에는 조금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좀 괜찮은 기능들도 있어요. 어떤 괜찮은 기능들이 있냐면은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제 특정 기사만 보고 싶어요. 뉴스라던가. 근데 뉴스가 뭐 네이버에도 있고 다음에도 있고 뭐 이게 삼성전자라는 관련 뉴스를 찾으려면은 이제 여기저기 분포해 있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 걸리지 않는 그냥 뉴스 기사들 팍스넷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서 쭉 퍼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요약해서 볼 수 있다면은 이제 이런 기능들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은 좋은데 또 하나 지금 또 걸리는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은 자 사용 횟수라는 게 걸려요. 인당 20회고 이게 이제 한 달에 다시 초기화가 되는 건데 이제 제가 정보에 있어서 이제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은 제한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렇게 정보에 제한을 걸어버리면은 내가 거기에 물들어 버려가지고 그걸로 계속 애용을 하다가 그게 갑자기 뭐 없어져 버린다거나 내가 그걸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생긴다면은 그 정보를 찾으려고 이제 사방팔방 뛰어다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취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은 그것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저런 정보들의 출처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서 그 출처가 제대로 파악이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신뢰가 갈 수 있는 곳에서 나온다거나 이제 이런 게 확인이 되고 실제로 투자에 있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했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실제로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 요번에 들어가서 실제로 사람들이 쓰는 걸 보면은 뭐 종합적인 것들, 뭐 매물대에 대한 것들, 아까 이야기했죠. 매물대는 크게 그 단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차트만 볼 줄 알면 볼 수 있는 거라서 크게 이런 기능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보면은 다 이런 것들밖에 쓰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포착이라는 것도 하는데 이 포착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뭐 이제 세력을 포착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무슨 로직을 따라서 하는 건데 보통 이제 급등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포착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전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시총이 큰 것들은 이제 수급 포착이 되는데 과거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시총이 작은 종목들 막 급등주들 막 테마주들 이런 것들은 이제 걸리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활용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도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이런 거가 되겠죠. 만약에 급등주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뉴스만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뉴스들이 뭐가 나왔는지 몇 시 몇 분에 이제 무슨 뉴스들이 나왔는지 지금 보면은 거의 다 네이버에서 쭉 다 끌어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사실 뭐 급등주 나오면 그냥 네이버에 검색만 하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거라서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쓴다면은 이제 이런 것 정도만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말고는 사실 딱히 뭐 살펴볼 건 없을 것 같아서 이거를 도입하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제가 뭐 줄여 쓰는 것 중에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보고서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보고서 같은 경우 이제 종합해서 이제 다 끌어오는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대웅제약 보고서를 보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관련 보고서를 쭉 끌어와가지고 이제 읽어보는 거죠. 날짜, 기간 해가지고 보고서 한 번에 손쉽게 살펴볼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투자 방법이 보고서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이 보고서를 보는 것에 자체에 대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저런 기능들도 좋지만은, 그래서 좀 너무 그냥 좀 새로운 기능이라고 해서 너무 그냥 좀 참신해 보인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절약해서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도입해 보면 좀 어떨까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진짜 HTS, MTS만 잘 활용하더라도 그런 기능들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HTS, MTS만 잘 활용해도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카톡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기능들만 가지고도 지금 투자에 있어서 이제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만도 일단은 잘 하면 어떨까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런 기능이 있어서 이제 편리함은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미 일단 내가 뭐 투자에 대한 그 관점이 딱 잡혀 있는 상황에서 나와 시너지가 맞는 옵션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아직은 이제 저희 카톡방에 도입하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그래서 뭐 어찌됐건 간에 이제 새로운 기능들, 새로운 정보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문의 주시면은 앞으로 카톡 하는 데 있어서도, 앞으로 이제 정보를 나누는 데 있어서 많은 발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저런 내용들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공유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면은, 네, 저도 당장이라도 추가적으로 영입을 해서 진행을 할 생각이니까 항상 문의 주시길 바라겠고,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